안녕하십니까.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성입니다. 본초학에서 채소 겸 향신료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마늘, 양파, 고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이 무와 함께 설명을 간단하게 생강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오늘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향신료는 그 현대인들에게 사계절 모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죠. 그런데 특히 여름철에 더욱더 중요합니다. 날씨가 더워서 찬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지요. 이 평소에 복부가 좀 차고 통증이 약간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 찬 것을 먹으면은 이렇게 설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. 이런 분들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향신료를 많이 드셔야 되죠. 이런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생강차입니다. 하루에 한두 번씩 생강차를 드시면은 굉장히 속이 편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여름철에 찬 것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렇게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럼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강은 아시아 남동부가 원산지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는 아시아, 아프리카, 아메리카 등 대부분 지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중국과 인도에서는 이 생강을 고대부터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, 향이 강해서 향신료로 쓰거나 또는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또 약재로도 이렇게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.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전해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, 지금은 전북 완주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. 주로 음식 만들 때 양념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평강을 만들어서 이렇게 간식으로 먹기도 하고, 또 수정과나 생강차를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이 생강은 민담이 굉장히 많은데, 이 겨울에 물을 먹고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은 의사가 처방전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민담이 있고, 또 겨울에 생강만 있으면은 서리바람도 무섭지 않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침에 생강 3편을 먹으면은 인삼탕을 마시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민담도 있는데, 이런 민담들이 생강의 어떤 그 효능이나 아니면은 쓰임새에 대해서 이 상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생강 유래에 대한 고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신농씨는 이제 중국 그 고사의 이 사망 오제 중에 한 분이죠. 이 농사의 근본을 가리키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이 먹을 수 없는 식물을 구별해주고, 또 이 신농 본초경의 주인공이면서 약초의 신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분입니다. 이 신농씨가 남산에 약초를 캐러 갔는데 거기서 독버섯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 독버섯을 먹고 나서 복통이 심해서 나무 밑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가 조금 후에 정신을 이렇게 차렸는데, 그 누워있는 옆에 어떤 풀에서 이렇게 향이 나면서 정신을 맑게 그렇게 해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향이 나는 풀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뿌리를 이렇게 씹으니까 아주 매운맛이 나면서 청량감이 났다고 합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더니 설사를 하고 나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신농씨가 이 나무를 생명을 살리는 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성인 강씨를 붙여서 이 강씨를 살렸다 그래서 생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또 하나의 그 고사는 소동파의 동파 잡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중국 항주에 있는 전당 정해사라는 절이 있는데, 그 절의 스님 중에 한 분이 80세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과 같은 동안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스님은 40년 동안 생강을 이렇게 복용해서 늙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. 문헌상에 나와 있는 생강의 효능을 보겠습니다. 동의보감에는 5장으로 들어가 담을 사귀고 기운을 아래로 내려 구토를 예방한다 라고 했고, 이 풍한습을 없애고 딸꾹질이나 구역질, 숨이 차고 기침하는 데 좋다 라고 했습니다. 이 또 의성 장준경은 상한론 쓴 분이죠. 이분은 이제 자기가 쓴 상한론에
112개의 처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59개의 처방에 생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이 생강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따라서 그는 생강은 구토의 성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본초 강목에서는 생강을 찍어서 풍습성 관절염 부위에 붙이거나 생강을 뜨겁게 해서 마사지하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, 또 아침 일찍 안개 낀 산행을 할 때는 꼭 생강을 가지고 가면 설이나 이슬 등의 습사를 막아준다라고 하였습니다. 또 신농 본초경에는 생강을 장복하면은 신명과 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, 금나라 장원서가 쓴 의학개원에서는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습을 제거하고 이 반화와 후박을 포제할 때 이렇게 넣으면은 이 반화하고 후박의 독을 제거해 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명의별록에서는 상한으로, 상한이라는 말은 이제 한사가 침범해서 이 몸이 상한 거니까 이 감기죠. 감기로 인해서 두통이나 코막힘을 치료하고 기운이 역으로 올라오면서 구토가 날 때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또 식료본초에서는 담을 없애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며 장열을 제거하고 근육통이나 가슴에 기운이 뭉쳐 있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했고, 기운이 역행하는 것을 막고 답답하고 막힌 증상을 치료하고 위장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. 또 내공포제 약성회에서는 이 설사를 멈추게 하고 울결된 것을 풀어준다라고 했고, 약성론에서도 담, 수, 기가 차 있을 때 기운을 아래로 내린다. 생각과 말린 것을 함께 사용하면 부드럽게 질병을 치료하며 음식이 차서 잘 내려가지 않는 것을 잘 내려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강을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포제를 거쳐서 약간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강하고 건강, 포강, 생강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, 이 생강은 우리가 음식할 때 넣는 신선한 생강을 이야기하는 거고, 건강은 생강을 말려놓은 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 생강을 불에 구우면은 포강이라 그러고, 껍질만 벗겨서 말려놓으면은 생강피라고 합니다. 이 생강은 성질이 좀 따뜻하고, 건강은 좀 뜨겁고, 이 포강은 아주 뜨겁고, 생강피는 좀 시원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재로 사용할 때는 생강은 이제 체표에 한기가 들어온 감기, 약간 감기죠. 그런 감기를 치료하고, 또 이 속이 차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복통이 있을 때 소화를 도우면서 속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이 말린 생강, 즉 건강은 폐를 좀 따뜻하게 하고 담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강합니다. 그래서 담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올 때, 이럴 때 효과가 있고, 또 이제 그 생강처럼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데 이 한사가 좀 많이 들어있을 때, 이 속이 좀 많이 찰 때는 이 생강보다는 건강이 더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포강 같은 경우는 성질이 굉장히 뜨겁다 그랬죠. 그래서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지혈작용도 있으면서 이 속을 아주 따뜻하게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한 증상에 이렇게 포강을 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생강피는 이제 이 이뇨작용이 굉장히 강하죠. 그래서 수종을 없애는 데 많이 쓰고, 소변이 잘 안 통할 때 생강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생강의 효능을 보겠습니다.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고 비장경, 위경, 폐경, 대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. 체표에 있는 한사를 제거해주고, 또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구토를 멈추게 한다라고 했고, 또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면서 해산물과 버섯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. 즉, 그 풍한사, 즉 찬바람으로 인한 감기로 이 두통이나 어환, 콧물,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이 도움이 되고, 또 이 뱃속 중초가 차서 식욕이 없고 구토 증상이 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폐에 한사가 침범해서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있는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현대 영양학적인 생강의 효능을 보겠습니다. 먼저 소화 촉진 작용인데요.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소화액 분비를 증가시켜서 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. 그 밖에 이제 생강에 진저롤, 소가올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산화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암작용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, 또 이 살균 해독작용도 이 진저롤이 하고,
또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게 진저혈의 역할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죠.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혈전 없애주고,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동맥경화, 심근, 경색, 고지혈증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 밖에 이제 생강에는 또 마그네슘이나 아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, 또 이 혈당을 낮추는 그런 작용도 있다고 합니다. 문헌상에 나와 있는 생강의 배합과 금기사항을 보겠습니다. 이 풍한감기 초기에는 생강과 자소엽을 함께 끓이면 효과가 있다고 본초회원에 나와 있는데, 이 대파에서는 또 이 생강하고 대파를 끓여 먹어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.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나오는 기침에는 생강하고 엿당을 끓여서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라고 했고요. 이 구토가 심할 때 생강에다가 쌀 식초 액기스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끓여서 공복에 마시면 좋다고 식이심경에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위장이 차서 나타나는 복통이나 한성 생리통, 또 손발이 차면서 양기가 부족한 그런 증상에는 양고기를 배합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상한론에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아기들이 젖을 토할 때 우유에다가 생강즙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먹이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린이들 감기나 코막힘에 생강에다가 배를 넣고 이렇게 끓여 마셔도 좋다고 소화상견식료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거담 지혜작용이 있는 이 방제는 생강에다가 팥뿌리, 무를 넣고 이렇게 끓이면은 이 거담 지혜작용이 있다고 고을 치백병에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기사항에는 소고기에다가 생강을 배합하면은 상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조금만 사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생강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.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맵다 그랬죠. 그래서 음호로 속에 열이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. 즉 갱년기 종합증이나 당뇨, 건조 종합증 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몸에 열이 많거나 각종 염증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이 생강을 많이 먹는 것은 주의해 주는 게 좋습니다. 또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나 십이지장 계양으로 출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출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. 당나라 손사막은 음력 8, 9월에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봄에 가서 눈병이 생기고 근력이 약해지고 오래 살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. 생강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밤에 먹으면은 과도한 위액 분비로 해서 위점막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. 본초 강목에서도 오랫동안 생강을 먹으면은 눈에 열이 쌓여서 안질환에 걸릴 수 있고, 또 치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강을 술과 함께 먹으면은 치질이 발병하기 쉽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. 또 이 부패한 생강, 즉 상한 생강은 사포롤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돼서 이 건강을 상하게 하고 암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패한 생강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생강은 이제 음료로도 많이 만들어 드시죠.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수정과잖아요. 수정과는 이제 계피하고 생강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넣고 오래 끓여서 이렇게 마시는 것을 우리가 수정과라고 합니다. 이 생강만 가지고 그냥 생강차를 이렇게 끓여 드실 수도 있고, 또 대추를 넣어서 대추 생강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, 이 꿀을 넣어서 이 생강 꿀차로 이렇게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레몬하고 계피 생강을 넣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정과에 이 레몬이 들어간 거죠. 이런 음료를 만들어서 시원하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대파 뿌리하고 생강을 넣고 이렇게 죽을 끓여서 먹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평상시에 간식거리로 해서 생강을 편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설탕을 발라가지고 말려놨다가 먹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생강을 다져서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놨다가 우리가 양념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, 또 음료로 이렇게 마시기도 합니다. 요즘은 또 아이스크림에 생강맛 아이스크림도 나온다고 합니다. 해산물 요리에 생강을 쓰는 것은 필수죠. 이 해산물 덕을 이렇게 해독해 주기 때문에 해산물 요리에는 이 생강을 많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
우리가 생선회를 먹을 때 생강절임이 나옵니다. 이 생강절임은 꼭 함께 드셔야지 이 해산물 독을 해독할 수 있으니까 회 드실 때는 꼭 생강절임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장어 먹을 때도 생강 많이 먹죠. 장어의 느끼한 맛을 이렇게 제거해주고 또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지금까지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속이 차면서 배탈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영상이 제가 올린 100번째 영상이 됩니다. 제가 계획했던 1차 목표는 달성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올린 영상은 과목별로 분리해서 재생 목록에 올려져 있습니다. 한국약선요리협회로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이렇게 치시면은 나옵니다. 찾아서 필요한 부분 복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